네, 안녕하세요. 네, 가족 북저론을 강의하고 있는 이성 교수예요. 여러분들 참 뵙기를 원했는데 저의 의도와는 달리 상당히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 정말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고요. 또 학교 당국에서 2주간 더 연장이 되어서 비대면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석사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제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정한 시간에 공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가족복지 4장인데요. 한국의 가족복지 정책과 전달 체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가족복지 정책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가, 또한 가족복지 정책의 근거와 법령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현장에 실시될 때의 주요 전달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순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 내용은요, 그렇게 길게 내용은 참 방대하지만 많은 양을 여러분 소화하기가 어려워서 가급적이면 3학점이니까 25분 수업 위주로 진행을 하고요. 원래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는 1교시에는 PPT로 수업을 하고 2교시에는 주교재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3교시에는 이제 각종 이제 시사적인 문제 토론도 하고 또 여러분의 이제 발표도 듣고 강평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방법 이런 걸 소개하는 수로 대부분 수업을 하는데 3교시 수업을 여러분 할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오시면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좀 담아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일 먼저 이제 가족복지 정책의 역사, 가족복지 근거, 법령, 전달 체계 이 순서로 여러분에게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가족복지 정책을 보면 1970년대 말, 1961년이죠. 생활보호법이 만들어져서 노동력이 없는 빈곤한 가족에 대해서 제한적이지만 공적 부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공적 부조와 사적 부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도우면 개인과 개인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사적 부조라 그러고 나라가 개인을 국민이죠. 국민 개인을 도와주면 이걸 이제 공적 부조라 그런다는 거죠. 공공부조에는 이제 실제 서비스를 할 때에 전달 체계를 통해서 물론 하죠. 그럴 때 이제 현물과 현금이 주어지는데 뭐 의료 같은 경우도 보면요. 우린 건강보호 관련 이제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제 건강보호증 있잖아요. 의료보험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수독이 없기 때문에 의료보호증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고 이제 의료보호증을 가지고 있는 분 지역에 있는 병원에 가면은 거의 그 진료비를 받지를 않아요. 뭐 500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보건소에 가면은 실제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경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국가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도 주지만 또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뭐 쌀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겨울에 연탄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실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70년대에 와가지고는요, 인구정책 관련해서 가족계획 사업으로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했던 그런 시기도 합니다. 8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가족을 구성하는 개인으로서의 노동,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법을 제정하고 또 개정하기도 했어요. 87년에 와서는 이제 남녀 고용평등법 제정으로 육아휴직제라는 걸 법제화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1989년에 이제 모자복지법을 만들어서 저소득 계층인 이 모자 가정을 위한 명시적인 정책 시행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 법이 이제 한부모 복지지원법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90년대 들어와서는 영유아 보육법이 만들어져서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개인 가정이 아니고 돌봄의 사회화 근거를 마련했다. 97년에 이르러서는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또 가정폭력 방지 피해 보호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서 가족 문제가 이제는 국가가 공적으로 개입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부부 싸움을 해도 그건 우리 가족의 문제니까 국가가 개입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요, 아주 많이 이렇게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서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는 성관계는 성폭력으로 보는 이제 그런 이제 시기까지 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해 뒀으면 좋겠어요. 물론 뒤쪽에서 하겠지만 또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최저생계 보장의 보편적 빈곤 가족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2001년에는 남녀 고등평등법을 개정을 해서 모든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유급 유아 휴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2004년도에 이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으로 포괄적 내용의 가족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에 이르렀고요. 마침내 이제 2005년도부터 이제 이것이 실시되어서 제가 이 당시에 관련 이제 분야를 이제 공부한 사람으로서 전국 대학의 최초로 이제 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된 건강가정론이라든지 가정생활교육을 강화하게 된 그런 혜택을 누리기도 했고 초기에 이제 이 법에 의해서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 또 교육과 관련 시스템 또 이제 밖으로 나가서 강의를 해서 바쁘게 지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5년에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의 인구 및 노인 정책 같은 맥락의 정책이 수립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정책적으로 보면 2000년대 들어와서 인구 대비 65세 노인이 이제 여러분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출산 고령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저출산 문제에서 이제 국가의 관심을 갖게 되었고 노령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국가가 관심을 갖게 되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 이렇게 보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는 이제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됐는데 그것이 이제 1955년생서부터 67년생까지 일명 이제 베이붐 세대라 그러거든요. 그때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한 전체 인구의 720만 명 정도가 태어났어요. 그때 태어나는 분들이 이제 2000년도서 퇴직을 하면서 이제 사회 문제가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얘기였고 그
그 연용 보험이 있는 사람이 저도 포함되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숙련된 아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제 전문직에 계신 분들인데 물론 배움은 많지 않지만요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어갔던 아주 당대의 큰 일꾼들이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2007년에 들어와서 노인 장기 요양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2012년에 아이 돌봄 지원법 제정으로 돌봄 노동의 공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어느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 돌봄 지원법이라는 걸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2007년도에 이제 모부자 복지법을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개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에 가보면 이제 모자원들이 보통 이렇게 동네마다 이제 한두 군데씩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로구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모부자복지지원법에서 모자원과 부자원이 어떤 곳이 있는지,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조사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 메일로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제출을 하면 출석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 들어와서는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만들어지는데 아침에 하루 늦었네요. 이거 같는데 모자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자원도 생기게 됐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양동에서 아파트 단지에 뭐 한두 개 동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이제는 아버지하고 사는 아이들과 사는 그런 이제 가정도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감상 모부자 복지법이 좀 그렇다. 옛날에는 이게 편모 가정, 편부 가정 이렇게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들어와서는요, 우리나라에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한 이제 분들이 많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동남아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주해 오는 결혼을 통해서 이주해 오는 그런 이제 가정들이 많아지면서 이 문제가 또 사회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만들어서 다양한 가족과 그 요구에 대한 정책을 명시화했다. 그리고 이제 2007년에 들어와서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하는 법률이 만들어져서 같은 시기에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하는 법률로 개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편주의가 간 모든 국민들이 일과 가정 균형을 위한 정책 지원에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토론할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게 비대면 수업이라서 할 수 없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 다음은 이제 한국가족복지정책의 근거 범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건강기본법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아주 관심이 많고, 제가 이제 교수직에 오르면서 처음부터 강의했던 그런 과목이에요. 이 법령의 이름은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이라 그러고 이게 이제 제정되고 개정되고 이제 주무부서는 이제 여성가족부예요. 때로는 뭐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서 여성부로 됐다가 또 이 가족 관련된 부서가 보건복지부로 갔다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현재는 이제 다시 여성가족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대상은 모든 국민, 모든 가정이라 그랬고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서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건강가정 구현을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다. 전달 체계로 보면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게 이제 세워져서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은 구 단위로 가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주문을 하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지 한번 되게 살펴보시고 혹시 가까이 있으면 가서 자료를 수집해서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계시다가 수업 시간에 한번 자료를 저희들에게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강가정사라고 이렇게 명하고 아주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 라이센스를 주게 됐는데 사실은 이 관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공무원들의 여력이 부족해서 현재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건강가정사로 이제 공인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을 이렇게 보겠는데 이건 이제 편제거든요. 전달 체계인데 여성가족부가 있어요.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을 받는 거죠. 위탁을 받는데 건강가정진흥원이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후암동에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업무, 또 법으로 만들어진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가족 정책 관련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하고 이곳에 이제 직원 전문성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또 시도 시군구 건강의식센터의 사업을 지원하고 평가하는 그런 업무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중앙에 이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그 밑에 시도지원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시도로부터 위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가정진흥원과 시군구 건강지원센터가 연계되어 있다. 시도별 특성에 맞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을 하고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지원 및 관리를 한다. 그리고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시군구는 다시 뭐예요? 실제 일할 수 있는 센터가 이제 만약 시에 생기고 군 단위로 생기고 구 단위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서울 같은 경우는 구 단위죠. 예를 구로구 산다. 그러면 구로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지, 금천구 산다. 그러면 금천구에 건강가정센터가 있는지, 뭐 광명시 산다. 그러면 광명시에 건강가정센터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찾아보셔서 한번 방문해 보시고 가서 제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어서 관련 자료를 좀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아마 챙겨 줄 거고 또 물어보면 자세하게 답변도 하고 이럴 겁니다. 제가 학부 때 이 과목을 강의할 때도 반드시 이 과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군구 가정지원센터 뭐 하느냐? 그래서 지역사회 내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1차적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가정생활 교육을 한다든지 상담, 문화, 돌봄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서 통합적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가족생활 관련 정보도 제공을 한다. 그래서 시군구에 있는 건강지원센터는 이제 하부 조직으로 가족 돌봄 서비스도 하고 가족 친화 문화 조성도 하는 이런 일도 하고 또 가족 문제를 예방하고 역량 강화를 하는 이런 이제 서비스도 하고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업무, 다양한 가족 통합 이런 것도 하는 겁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가운데 이제 부산에 있는 건강지원센터에 근무해서 이렇게 이제 관련 일들을 한 것을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면 제가 학생들에게 다시 이렇게 일을 했다 하고 서비스를 제가 하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이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성가족부 주무부서죠. 주무부서는 이제 기본 골격을 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가족부, 시도시군구 이렇게 일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시군구에 있는 이제 가장 그 실제적인 일을 하는 지원센터에서는 각종 이제 사회 단체들하고 여러 가지를 주고다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 관련 NGO 단체라든지 복지 지원, 정부 공공기관, 주민자치센터 보유한 시설 뭐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서로 피드백을 하고 주고받고 있다. 그래서 어떤 정보도 제공하고 또 참여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사실은요, 이 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된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건강기본법에 의해서도 또 정신보건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자체가 예산이 많은 데는 따로 이렇게 건물과 부서를 가지고 있고 좀 이제 열악한 환경인 지자체에서는 보건소 안에 있거든요. 이를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라 그러는데 이 법은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개정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법령 이름은 저출산 고령사회예요. 이제 대상은 모든 세대 국민이고 저출산 인구 고령에 따른 변화를 잘 대응을 해서 국민대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유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업무를 맡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도 저출산 고령 위원회라고 있죠. 그래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요, 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있고, 정책운영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그래서 그 밑에는 미래기획팀, 인구재정전략팀, 일생활균형팀, 문화혁신팀, 소통협력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한부모 가족 지원법인데요. 이건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관련을 하죠. 그래서 본명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인데 한부모 가족이 대상이죠. 그래서 뭐 청소년 한부모 될 수 있고 조성 가족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일단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또 자립 지원을 통해서 생활의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데 국가 지방단체를 전달책을 해서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모자원, 부자원이라 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요. 이제 무부자 복지법이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모부자 가정을 한부모 가족 변경을 하면서 보호 대상에서 조성 가족을 포함시키게 된 거죠.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무료 법률 구조 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면 이제 이혼을 하게 돼서 엄마 쪽에서 이제 가정 이루실 때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이제 뭐 한부모 가족은 맞는데 엄마로 이루니까 이제 모자 가정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자녀 양육비를 법률로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이제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미혼모 부자 거점 기관 지원을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고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이 12세 미만으로 조금 확대가 되었다. 그러면서 청소년 한부모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뭐 원했든 원치 않았든 이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다가 짧은 기간 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는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립지원 사업도 도입해서 시행이 됐다 그런 얘기죠.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요, 이제 권역별 미혼 부자 지원 기관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부자재 부. 그다음에 조선가족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을 해서 시범 사업을 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에게 생활보조금을 신규로 지원하게 됐다 하는 것이 2012년이고, 법원과 연결을 해서 이혼 위기 가족 회복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다음에 수행 기간을 확대를 하더라 그런 거죠.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가 이제 지원하는데 그 단가를 2013년에 인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가족 및 미혼 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 추가 양육비를 신규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015년 이후인데요. 아동 양육비 지원 연령과 단가 인상을 했거든요. 이제 좀 구체화한 거죠. 그래서 2016년에는 이제 만 12세 미만으로 돼 있던 것을 만 14세로 끌어올리고, 지원 단가도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이렇게 올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양육비 이행 관리원도 설치를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을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기준 등위소급도 도입을 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또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단가를 인상을 하고 자립지원 촉진 수당을 확대를 하고요. 법원과 연결해서 이혼 위기 가족 회복 지원 사업의 명칭을 이혼 전후 가족관계 회복 사업으로 이렇게 좀 이름도 바꾸고, 그래서 사업 기간을 점점 이제 늘려갔다 9개로 늘어난 거죠. 이렇게 이제 한부모 가족 지원법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벌써 27분을 강의했는데 모르고 이렇게 오래 했네요. 다음 시간 23분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2교시 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